1월, 현직인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의 성추행을 폭로했습니다. 서 검사의 이 폭로 이후 대한민국에 미투라는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2월 19일)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했다는 혐의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에서는 지난 2월 26일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첫 미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오늘 저는 2010년 1월 극단 명태 대표 최경성 씨에게 당한 성추행과 그 당시 제가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그동안 철저하게 외면당한 사건의 진실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북에서도 들불처럼 번진 미투 운동. 미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갤럭시 S9, S9 플러스. 연극 배우인 송원 씨는 오랜 고민과 용기 끝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그러니까 그녀가 23세의 어린 나이에 극단 대표로부터 겪었던 악몽입니다. 최경성 대표는 사건 당일 저를 데리러 왔고, 추행은 그날 대천을 가는 차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핸드폰을 만지는 척하면서 제가 손을 빼려고 하면 수차례 제 허벅지 위에 본인의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냐? 시집갈 사람이 없으면 진짜 본인에게 시집을 오라고. 송 씨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모텔로 끌려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망치지 못하게 최 대표는 저의 팔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침대 옆자리를 두드리며 자는 모습을 쳐다만 볼 테니 옆에 누워 자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또한 제 귓볼을 손가락으로 굴리듯 만지며 지금 밑에도 귀엽다. 그때부터 저는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 대표가 잠들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며 버텼습니다. 그때 저는 고작 23살이었습니다. 최경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시 사건을 가벼이 여겼던 무지를 후회한다며 미투 운동에서 자유롭지 못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하겠다며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 최 씨의 처벌은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 A씨는 4년을 묵혔던 끔찍한 기억을 다시 꺼냈습니다. 명절 인사차 지역 문화계 유명 교수이자 연출가를 찾았는데 그날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갑자기 강제적으로 막 키스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혀도 들어왔었고 가슴 쪽으로 손도 내려왔었고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 어떤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정말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알았어요. 가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전주대 박병도 교수입니다. A씨의 미투 선언 이후
박병도 교수로부터 성폭력에 시달렸다는 후배와 제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저한테 가해질 불이익이나 더 큰 보복이 있진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고 또 배우나 교육자로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컸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번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 뭔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고 박 교수는 가해 사실을 부인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대는 지난 3월 23일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병도 교수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미투 기자회견을 앞둔 B 씨.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너무 떨립니다. 전주의 한 유명 극단 배우였던 B 씨는 6년 전의 아픈 기억을 눈물의 기자회견으로 풀어냈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기 앞서 저는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실명이 거론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이 받을 상처가 너무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은하영 토판 대표이자 시립극단 단원 성폭행 사실을 고발합니다. 2012년 12월 술자리에서 만난 극단 대표가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을 모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제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뿌리치고 뿌리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러냐, 이러지 마시라, 제발 이러지 마라. 하지만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성폭행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B 씨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밤새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에 술로만 지새우던 날들도 있었고 깨어있는 게 괴로워 취하기 위해서 술에 의존하며 긴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날카로운 것만 봐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자해를 하며 저를 괴롭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당시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로 향해 있던 분노의 화살을 정확하게 가해자를 향해 되돌리고 싶습니다. 이제야 왜 이야기하느냐라는 말이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이제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남은 평생토록 마음의 짐으로 저는 끝없는 자괴감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할 테니까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극단 대표는 당시 술에 취해 서로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며 극단 대표와 시립극단 단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자리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용기 내서 했는데 주위에서 좀 따뜻하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연극계의 잇따른 주문에 전북연극협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자라도 개선해 나가려 합니다. 비집고 파헤치는 고통 또한 겪으려 합니다. 무엇보다 연극의 길을 걷고 싶었던 꿈을 접은 학생들이 동료들에 대한 추진과 더불어 지금까지 말 못할 고통을 감내하며 함께 작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청년 동료들에게 전성원이 주책을
피해자 분들과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 문화예술의 일을 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죄하고 고개 숙입니다. 앞으로 정도를 걸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맹세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하고 여태까지 선례에 의해서 정리할 것을 약속하고요. 그때도 말했고 지금도 말한다. 이제는 바꾼다. 전북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지지와 연대의 미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던 여성들의 말하기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미투를 통해 터져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성폭력을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조와 인식을 바꿔내지 않는 한 성폭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봄바람이 불면 자신의 꿈을 찾아 날아보겠다는 의지의 가사처럼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당당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성폭력의 본질은 권력이다. 여성폭력 중단하라. 우리 모두 당사자다. 여성 착취적 성문화 부셔버리자. 여성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 이 성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것을 학습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강간 문화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제 해체해야 합니다. 피해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이 미투 운동을 통해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저희는 미투 운동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일단은 가해자 처벌을 원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인과응보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려면 이 법이 도와줘야 되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받지 못하고 저는 이 미투 운동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바로 사회적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심과 이 열정을 가지고 옆에서 미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나 역시 with you를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국주영은 의원과 전주시의회 선한희 의원은 지난 2월 12일 여성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의원은 지방의회 내에도 엄연히 성폭력이 존재한다고 폭로한 뒤 미투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뒤 지방의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쉽게 했던 행동들을 멈칫하고 심지어는 악수조차도 악수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너무나 과도하게 경계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쉽게 막 그 성적 농담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정말 다 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문제가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했을 때 따진다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예민해. 왜 이렇게 까칠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아 그래? 왜 문제가 되는데?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러나 펜스룰이 유행처럼 번지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펜스룰은 미국의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내 이외의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말고 행동을 조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이 펜스룰이 아예 여성을 멀리하자는 의미로 왜곡되면서 또 다른 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펜스룰로 해서 여자와 남자가 다시 이제 경계하는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우리 미래 세대들이 훨씬 성평등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펜스룰을 지금 받아들이고 아예 그렇게 해야 문제 소지가 없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굉장히 우리 사회에 지금 나아갈 방향과 굉장히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변화를 주문합니다. 2월 미투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 일부 기자들이 성폭력을 가한 남성 의원들이 누구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며 이는 여성 의원들을 2차 피해자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그 알 권리나 호기심 차원에서 가해자 자꾸 누구냐고 밝히라고 그러는데 의원님 두 분이 이제 그 의원을 밝혀버리면 또 두 분이 또 다른 2차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언론 입장에서는 이걸 자극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만약 정치인 누군가 이름이 그 신문상에 거론이 돼봐요. 완전히 지역사회 이슈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걸 바라고 그랬겠지만 저희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후에 또 만약에 우리가 말을 했다면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2차 피해. 이 뜻은 용감하게 자신도 당했다고 고발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며 두 번 우는 현실을 일컫습니다. 최경성 대표는 남은 단원들에게 저를 남자관계가 복잡해서 극단에서 내쫓았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 선배님은 저에게 네가 대표를 꼬셨냐는 소문이 돈다며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은 연극을 아예 하지 않았고요. 후유증이네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1년 동안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연극 배우 송원 씨는 이런 2차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과 계속 선입견과 싸우고 인식들을 바꿔나가야 되고. 송 씨는 자신 같은 성폭력 피해자를 막고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의외로 많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예요라고 말했을 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늘 유난스럽다라고 말하는 사회 분위기였으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여성들의 그런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노력하면서 같이 해결해 가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지난 3월 12일에 구성된 전라도 미투 특별위원회도 2차 피해를 막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미투 특별위원회는 더 많은 여성들의 고백을 이끌기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피해 여성들의 용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미투에 따른 2차 피해를 없애는 것, 그리고 사회 변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신설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젠더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과와 팀을 신설하는 등의 나름의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도대체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정신적 트라우마에 의해서 생기는 정신과에서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질환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성폭력에 의한 것입니다. 성폭력 희생자들은 분명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요. 용기를 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필요하다면 이분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나 정신치료와 같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들도 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현실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 형법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공인일 경우 피해자가 용감하게 미투 운동에 동참할 수 있지만 만약 가해자가 일반인이라면 명예훼손을 우려하는 피해자의 고백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거나 이런 미투 운동이라는 부당한 피해자들이 향후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게 먼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면 307조 1항 자체에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적시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투 운동은 남녀가 평등한 사회로 가는데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 미투 운동이 어쨌든 피해자와 가해자 이런 걸 넘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사회와 제도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고심해야 합니다. 왜곡된 성의식, 그다음에 왜곡된 조직 문화 이것이 극복되어져서 좀 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가 사람을 대접해 줄 수 있는. 당신은 구시대적인 남녀 관계를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